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고 바로 접종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음 주에 화이자 모데나 백신을 승인하고 바로 접종 시작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바로 이어지겠죠. 자,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독재를 우리가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이자들은 서구 첨단 백신을, 서방의 첨단 백신을, 미국과 유럽의 첨단 백신을 도입을 100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단 하루라도 늦추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작살내야 됩니다. 시민의 힘으로 모여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사정을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오퍼레이션 워프, 트럼프의 이 번개 작전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5년 정도 개발 기간이 걸립니다. 생명공학을 한 분들도, 제가 생명공학을 해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랑, 나이도 연세도 많지 않아요.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한 10살 이하 어린 분인데 그분이랑 얘기하는데 이 모데나 파이자 백신 그건 힘들어요. 첨단 백신 힘듭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공이 된 거는 예를 들어서 개발 기간이 그럼 5분의 1로 단축된 거예요. 5년에서 말하자면 11개월로 단축된 겁니다. 이 백신들은요, 코로나균 전체가 아닙니다. S단백질, 즉 코로나균이 인간 몸에 달라붙을 때 사용하는 코로나균에서 생성시키는 S단백질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S단백질 때문에 인간 몸에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균보다 훨씬 무서운 균들 많습니다. 근데 인간 몸에 왜 작동 못하냐? 달라붙질 못해서 작동 못하는 거예요. 이 달라붙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코로나균이 아무리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달라붙는 거를 예를 들어서 K단백질, M단백질을 S단백질보다 더 잘 달라붙는 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코로나균이 무서운 건 S단백질에 있어요. 이유가. 돌연변이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S단백질을 쓰는 한 이 백신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백신들이 특징이 뭐냐. 특히 파이저랑 모데나가 그런데 면역력이 95%나 됩니다. 원래 백신 개발할 때 면역력 50%만 돼도 백신 성공입니다. 95%가 면역력이 형성돼요. 그러면 나머지 5%는 형성 안 되겠네요. 형성은 안 되는데 면역 검사를 해보면 면역력 형성됐다라고 판정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나와요. 그런데 막상 병이 걸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증으로 감기 몸살 앓듯이 살짝 앓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벼운 감기 앓듯이. 끙끙거리지도 않고. 그건 100%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좋은 약이란 소리죠.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가 미국, 유럽의 세 가지 첨단 생명공학 기술, 이번에 백신 개발에 지금 미국이 특히 돈을 많이 질렀죠. 이 세 가지 유형에 미국은 다 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트럼프의 빛나는 업적입니다. 빛나는 업적이에요. FDA 중심으로 해서 이 민주당 좌파 지지하는 이 못돼 먹은 의료 전문가들이 이걸 질질 끌은 거예요. 승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으로 하여금 S단백질을 형성하도록 지시하는 일회용 단백질 합성 명령서, 이걸 mRNA라 그럽니다. 이걸 주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파이자, 모데나, 이게 제일 처음에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S단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스스로 S단백질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만든 S단백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백질이 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싸운다고요. 그래서 S단백질이 항원이 되는 거고 그 싸움을 통해서 면역력,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고리는 다 S단백질입니다. 셋 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아시려면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인간 몸은 단백질로 움직이죠.
자, DNA는 다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DNA에 뭐가 있냐? 단백질 합성에 관한 원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판이, 정보 원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mRNA라는 건 뭐냐? 그 원판에서 합성 정보를 복사해낸 일회용 단백질 합성 명령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DNA에서 mRNA를 본을 떠내서 만든 거죠. 복사라기보다 본을 떠낸 그 트랜스크립션, 본을 떠낸 우리가 탁본 하듯이 탁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탁본을 떠가지고 그걸 나무에다가 새긴다. 그러면 그 탁본 뜬 종이는 나무에 새기는 과정에서 없어지죠. 그러나 탁본을 원래 떠냈던 그 돌로 된 비석은 남아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돌로 된 비석이 DNA고 거기서 나무에다가 이거 새기려고 일회용 작업을 하려고 종이에다가 떠낸 그 탁본이 저거고 그 탁본을 이용해서 새겨가지고 나온 그 나무판이 그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mRNA는 그렇게 일회용 작업 명령서고 이거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집니다. 이 모데나나 파이저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사실은 파이저는 이제 원천기술 회사가 아니라 원천기술을 댄 데는 바이오엔텍이라는 독일 회사인데 바이오엔텍과 모데나는 뿌리가 같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잠시 작동했던 이 mRNA를 가지고 연구했던 벤처사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갈라져 나와서 하나는 모데나를 만들었고 미국 쪽에서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바이오엔텍이라는 데 만든 겁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던 여자 교수분들의 그분이 이끈 그 벤처사에 거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방식은 뭐냐면 mRNA를 만들자 이거 S단백질 합성 명령을 담은 mRNA를 만들어서 몸에다 집어넣으면 그 무리세포 속에서 그 mRNA를 읽고서 S단백질 만들 거다 이거. S단백질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면역체계가 S단백질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S단백질 항원이 되는 S단백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거다 이거요. 면역이 생길 거다 이거요. 그러면 나중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달라붙으려고 S단백질을 막 분비했을 때 그 S단백질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이거요. 이런 게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존슨앤존슨 거기는 어떤 방식이냐? 아까 여기 보면은 좀 나와 있죠. 거기는 항원 S단백질을 합성하도록 유도하는 단기 존속 DNA를 주입한다.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NA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원판 정보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의 DNA에는 물론 S단백질 합성 명령이 없죠. 그 원판 정보가 없죠. 그런데 DNA 쪼가리 S단백질을 만들어라는 원판 정보 쪼가리를 우리 몸 세포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 몸은 밖에서 들어온 DNA 쪼가리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건 줄 알고 거기서 단백질 합성 정보를 본을 떠내게 된다는 건 mRNA를 떠는 거죠. mRNA를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해서 S단백질을 만든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단백질 합성 명령서 mRNA를 집어넣지 않고 그거보다 한 단계 전인 DNA 쪼가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DNA 쪼가리를 어떻게 집어넣냐?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 그리고 인체가 노출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면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죠. 동물원에서 일한 분이 아니면. 그러면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 안에 S단백질 합성을 하는 그 DNA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 몸에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가 딱 달라붙었을 때 S단백질 합성 DNA를 우리 몸 세포 속으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즉 바이러스를 트로이 목마로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무해하고 우리 몸이 면역력을 갖추지 않은 바이러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잘 달라붙는 바이러스, 이런 조건을 가진 바이러스, 이게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트로이 목마로 해서 이 트로이 목마 속에 S 단백질 합성 원판 정보를 가진 DNA 쪼가리를 생명공학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하면 이 바이러스가 트로이 목마가 돼서 이 바이러스 안에 있던 S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진 그 원판 DNA가 우리 몸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뭣도 모르고 거기서부터 본을 떠서, 즉 mRNA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단백질을 만드니까 결국 우리 몸이 S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아까 mRNA의 방식보다 한 걸음 더 뒤로 간 거예요. mRNA는 여기에 있다면은 그거보다 한 걸음 뒤는 뭐예요? DNA죠. 그러니까 DNA에서 mRNA만 만들고 mRNA에서 S 단백질 만들게. mRNA 바로 집어넣으면 mRNA에서 S 단백질 바로 만들죠. 아예 한 걸음 뒤로 안 가는 것도 있어요. S 단백질을 바로 넣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S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겠죠. 유전자 조작해갖고 S 단백질 막 만들어내는 바이러스를 여러 종류를 후보를 만들어 보는 거야. 백모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해봤어. 그 다음에 뭐 컵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해봤어. 이런 바이러스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뭐 L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해봤어. 그래서 각각이 다 S 단백질을 만들게 해봤더니 백모 바이러스에서 S 단백질을 제일 활발히 잘 만드네. 오케이, 그럼 백모 바이러스를 왕창 배양해. 유전자 조작된 백모 바이러스를. 그래갖고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농장을 만드는 농장. 이 농장의 산출물은 뭐예요? S 단백질이죠. S 단백질 줄줄이 나오는 거 다 모아가지고 정제 가공하죠. 몸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몸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노피 노바백스입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코에다 대고 분무식으로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호흡기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호흡기 쪽에 있는 세포들이 S 단백질과 싸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첨단 기술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로 농장을 만들어서 그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단백질을 불순물 없애고 다 정제를 해서 그걸 또 인간 몸에 잘 흡수되게 가공을 해서 나노 단위, 입자 단위 가공이거든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서 이만큼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입자 나노 단위에서 가공을 해서 정밀한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녹여 만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전부 다 첨단 생명공학입니다. 전부 바이러스 조작이 들어가든지 뭐 우리 몸에 이게 들어가든지 전부 이 유전공학, 생명공학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홍콩에서 망명하신 그 여자 그 연구자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이렇게 출연해서 딱 하는 말이 중국은 첨단 백신 못 만듭니다. 만들면은 사백신을 이용한 전통적 방식인데 그거는 하세월입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그 말을 하셨을 때 저는 처음엔 야 그런가 했는데 실제로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첨단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노팜은 사백신입니다. 사백신은 안정화시키는데 최소 5년쯤 걸리고요. 문재인 정부 모사부 뭐 핵심 국장은 시노팜 백신 좋아요. 뭐 맞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당신들끼리 다 가서 맞고 오세요. 문팔력들. 우리한테 강제로 놀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국민들한테 선택권으로 맡겨야 된다. 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률은 R호라 그럽니다. R호는 1.5, 즉 한 명이 전염되면 그 한 명이 1.5명에게 전파하는 그런 승수 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염 승수죠. 전염 승수가 1.5쯤 되는데 이게 이 전염 수가 1.5일 때 전염병이 돌다가 면역을 갖춘 사람 만나서 툭 거꾸라지고 돌다가 만나서 툭 거꾸라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전염력이 1.5일 때 대개 우리나라 5천만 인구라 그랬을 때 얼마 정도가 면역력을 갖추면 전염병이 돌지 못하냐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1-R분의 1. 그게 1-R분의 1이 저거가 됩니다. 그 전체 그 인구 대비 인구 비중이 돼요. 면역을 갖춰야 될 인구 비중. 계산해 보면은大概 0.3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700만 명 정도예요. 즉 1,700만 명이 면역력을 갖추면 전염병이 돌질 못하고 전염병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95%가 맞은 사람의 95%가 면역력을 갖춘다고 하면 1,700만 명이 면역력을 갖추려면 몇 명한테 놔야 돼? 1,800만 명한테 놓으면 돼요. 오케이, 이심 쓸게. 3,000만 명한테 놔. 60%. 3,000만 명? 홍보만 하면 줄 서죠. 근데 이걸 왜 접종을 거부하면 테러범으로 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런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당신들은. 황당한 인간들이야, 이게. 그런 소리를 하려면 R호가 얼마인데 몇 명이 맞아야 집단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이 병이 퇴치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 R호가 얼마니까 몇 명이 면역력을 갖춰야 집단적으로 이 병이 퇴치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면역력을 갖추려면 접종했을 때 면역 생성률을 계산했을 때 몇 명이 돼야 됩니다. 아까 나오잖아요. R호가 1.5. 오케이, 그럼 1,700만 명이네. 1,700만 명의 면역력을 갖추려면 면역력 형성 그 비율이 95%니까 한 넉넉 잡고 1,800만 명 넣으면 되네. 인심써 3,000만 명. 이렇게 나와야지 얘기가. 그걸 입이라고 당신들은 우리가 개돼지에다가 순한 양에다가 지렁이 같이 보이나? 민주당 의원이 하는 말 보세요. 말 본새 보세요. 저거 완전히 빨갱이에요, 진짜. 어디 나치 빨갱이도 못돼. 저건 나치 친위병이야. 백신을 안 맞으면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감옥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노팜 백신, 중국 백신, 살인 백신 들여다가 국민들 다 잡으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렇게 백신 타령하는 놈들이 가서 입도 선매도 안 하고 가서 협상도 안 해? 흉악한 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이 자들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가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백신을 안 놓으려고 버틸 겁니다. 하루라도 늦출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코로나 덕제 하루 더 하니까. 하루 늦어지면 코로나 덕제 하루 더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덕제 당장 중지하고 중국 백신 타령 그만두고 미국, 유럽 첨단 백신을 당장 도입하고 국민에게 백신 접종 선택권을 부여해라 이거, 보장해라 이거. 그래서 서명해서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이 망할 놈의 정치인들하고. lisol.kr/1입니다. lisol.kr/1입니다. 리버티 연대. 리버티 연대는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가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과 연대하여 확대 재출범한 단체입니다. 리솔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리버티연대 지역활동가 신청받습니다. 문자 010-6368-9901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